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겪은 충격적인 일인데요. 아직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만약 그때 그분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예요. 저는 3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워왔어요. 그때 아들이 겨우 10살이었는데 정말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보험금도 얼마 안 되고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민수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그러면 바로 식당으로 뛰어가서 저녁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민수 숙제 봐주고 빨래하고 집안일 하다 보면 어느새 밤 12시가 넘곤 했죠. 제가 그렇게 어렵게 키운 아들 민수가 정말 효자로 자라줬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대학교 졸업하고 첫 월급 받았을 때 일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제 첫 월급이에요. 민수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 쓸 돈 모아둬라. 사회생활 시작하면 돈 들어갈 때가 많아. 엄마, 그동안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엄마 봉양할 차례예요. 앞으로 매달 드릴 테니까 꼭 받으세요. 그리고 엄마, 이제 그 힘든 식당 일 그만하세요. 민수야, 엄마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정말 잘 자라줬구나. 엄마가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다 엄마 덕분이에요.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 일하다 보니 아들이 벌써 40이 넘었는데 작년에 드디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소개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요.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정말 착하고 예뻐요. 그리고 엄마를 정말 뵙고 싶어 해요. 제가 엄마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간호사라고? 좋은 직업이네. 결혼도 생각하고 있니? 네, 엄마. 이 사람이랑은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좋은 사람 같아요. 그 여자가 바로 제 며느리 박미영이에요. 처음 봤을 때는 참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나이는 35살로 저희 아들보다 5살 어렸고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영이가 처음 저희 집에 왔을 때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오빠한테 어머님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오늘 뵐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우리 민수를 좋아해 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어서 들어와, 들어와. 어머님, 이거 작은 선물인데 받아주세요. 어머님이 홍삼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한 차예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가져와.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고맙다, 고마워. 어머님, 민수 오빠가 어머님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항상 말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안쓰럽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는 정말 미영이가 너무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수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안심했고요. 결혼 준비도 정말 꼼꼼하게 하더라고요. 예물 보러 갈 때도 저를 꼭 모시고 가겠다고 해서 함께 백화점에 갔었어요. 그때 미영이가 얼마나 저를 잘 챙겨줬는지 몰라요. 어머님, 제 팔 잡으시고 천천히 가세요. 백화점 바닥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혹시 피곤하시면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볼 수 있어요. 미영아, 엄마는 괜찮다. 너 걱정 말고. 어머님, 그래도 조심해야죠. 제가 어머님 다치게 하면 민수 오빠한테 혼나요. 그날이 바로 모든 게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큰 백화점 주얼리 매장에 갔는데 미영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평소에 꿈꿔왔던 반지가 있어요. 좀 비싸긴 한데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 반지니까 그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수 오빠한테는 미리 얘기해 뒀는데 어머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어머님이 좋다고 하시면 그걸로 정할게요. 그럼 당연히 네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해야지. 가격이야 우리 민수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디 한번 보자. 그런데 미영이가 가리킨 반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인데 가격표를 보니 1,200만 원이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소리 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미영이가 평소에 저한테 워낙 잘해줘서 싫은 소리 하기가 미안했어요. 점원이 반지를 꺼내서 미영이 손에 끼워주면서 설명해 주는데 그때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점원이 미영이를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이 다이아는 최고급 등급이고 커팅도 완벽해서 정말 아름다워요. 결혼 준비하시는 거죠? 정말 예쁜 커플이네요. 그런데 그 점원이 계속 미영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치 어디서 본 듯한 표정 말이에요. 미영이는 반지를 끼고 거울을 보면서 이런저런 각도로 구경하고 있고 저는 매장의 다른 반지들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점원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한데 혹시 저기 계신 분이 정말 며느리분이세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런데 혹시 화장실 쪽으로 잠깐 나오실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서 미영이한테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라고 말하고 점원을 따라 나갔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한데 저기 계신 분이 정말 며느리분이세요?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래요. 사실 그분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간호사라고 하셨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산다고 하셨나요? 네, 맞아요.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는데 왜요? 혹시 아는 사이예요? 어디서 만난 적이 있나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 간호사 아니에요. 제가 확실해요.
2년 전까지 저 아는 언니가 강남에서 룸사롱을 운영했었는데 거기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이름이 김선이었나 그랬어요. 저도 그 룸사롱에 가끔 가서 언니 일 도와주다가 봤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하얘지는 기분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며느리가 룸사롱에서 일했다고요? 설마 그런... 혹시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신 건 아니에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모님,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정말 확실해요. 그 사람 특징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왼쪽 입술 아래에 작은 점이 있고요. 그리고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어지러웠어요. 지난 1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미영이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모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결혼 사기를 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룸사롱 했던 언니가 그랬는데 김선희 씨가 어떤 중년 남자를 속여서 결혼하고 돈을 뜯어낸 다음에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합의를 봤다고 들었어요. 사모님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결혼 사기요? 정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드님은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시려면 제가 그 룸사롱 언니 연락처 드릴게요. 아니면 사진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네, 제 휴대폰에 있어요. 작년에 그 룸사롱에서 언니 생일 때 찍은 단체 사진인데 거기 나와 있어요. 정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점원이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정말 미영이었어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화장도 진하게 했지만 분명히 우리 며느리였어요. 사진 속에서는 술을 들고 웃고 있고 옆에 중년 남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사모님, 이 사진 속 사람이 맞죠? 그때 이름이 김선이었어요. 꽤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손님들한테 잘해줘서 단골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인기가 좋았대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사모님,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룸사롱 그만둘 때 제 언니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더 큰 사냥감을 찾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아드님을 만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기억해요. 사냥감이라고요? 우리 아들을 사냥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아드님이 피해를 보실까 봐 걱정되어서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우시면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분명히 뭔가 나올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다시 매장으로 돌아가는데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이제는 너무 무섭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 혼자 있어서 심심했어요. 반지는 정말 예쁘죠? 점원분이 어머님께도 잘 어울릴 거라고 하던데.
어머님도 하나 골라보세요. 이런 좋은 기회에 어머님 것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어, 그래. 예쁘네. 그런데 미영아, 갑자기 머리가 좀 아파서 오늘은 그만 집에 가고 싶구나. 반지는 다음에 다시 보러 오자. 너도 피곤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면 어떨까?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혈압이라도 재볼까요? 아니면 근처 약국에서 두통약이라도 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될 것 같아. 너도 피곤하겠지만 다음에 다시 오자. 오늘은 정말 고생했다. 그렇게 해서 그날은 반지를 사지 않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점원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다가 다음날 아침에 그 점원이 준 연락처로 룸사롱 운영을 했다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어제 그 백화점에서 일하시는 동생분한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김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김선이요? 그 여자 왜요? 혹시 그 여자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요? 아니면 사기라도 당하신 건가요? 그 여자 정말 골칫덩이였는데. 혹시 그 사람이 정말 결혼 사기를 쳤나요? 제 아들이 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라서요. 어머, 정말요? 그럼 큰일 날 뻔했네요. 당연하죠. 결혼 사기 쳤어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두세 명은 될 거예요. 가장 큰 건이 작년에 있었던 건데 어떤 사업가한테 결혼하자고 해서 2억을 받아낸 다음에 잠적했어요. 60대 초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 양반이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을 정도니까요.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2억이나요? 그럼 그 여자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작년 하반기부터는 안 보였는데 아마 다른 사냥감을 찾았나 보네요. 사모님 아드님이 그 사냥감인가 보군요. 정말 조심하세요. 그 여자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이도 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런 짓만 하고 다녀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민수에게 당장 얘기해야 하나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미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제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밤에 잠도 잘 주무셨나요? 어, 어, 괜찮다. 어머님, 그런데 반지 말인데요. 제가 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좀 더 저렴한 걸로 바꿀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괜히 민수 오빠한테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사실 어머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1,200만 원짜리 반지를 사달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렴한 걸로 바꾸겠다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영아, 그럼 너는 어떤 걸로 하고 싶어? 그리고 무슨 얘기할 게 있다는 거야? 어머님, 사실 제가 요즘 좀 고민이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만나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님께서는 인생 경험이 많으시니까 조언을 듣고 싶어서요. 전화로는 좀 어려운 얘기라서요. 무슨 고민인데? 전화로는 좀 그래서요. 혹시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어머님께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서요. 저는 이 기회에 미영이를 자세히 관찰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 근처 카페에서 미영이를 만났는데 뭔가 평소와 달라 보이더라고요. 표정도 어둡고 불안해 보였어요. 어머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민수 오빠한테는 아직 말 못했는데 제가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어서요. 혹시 어머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사실 제가 빚이 좀 있어요. 예전에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그게 아직 남아 있어서요.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민수 오빠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정리하고 싶은데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아니면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빚이 얼마나 되는데? 8천만 원 정도요. 이자까지 합치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정말 죄송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천천히 갚아드릴게요. 제가 간호사라서 수입이 안정적이니까 몇 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어요. 8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이걸 정리 안 하고 결혼하면 민수 오빠한테 피해가 갈 것 같아서요. 제가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린 건데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사기꾼이라는 걸요. 하지만 일단 모르는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미영아, 그런데 8천만 원이면 내가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이야.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급한 거야? 어머님, 그럼 일단 절반이라도 먼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4천만 원이라도요. 정말 급해서요. 대출업체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서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도와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어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거든요.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요. 미영아, 그런데 너 정말 간호사 맞지? 어느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어머님, 갑자기 그게 왜요? 강남에 있는 개인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병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원 이름이 뭐야? 나도 한번 가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니까 궁금하잖아. 미영이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게 개인정보 때문에 환자 가족이라도 함부로 병원에 오시면 안 된다고 해서요.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으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미영아,
엄마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너 혹시 결혼한 적 있어? 그리고 아이는 없어? 그 순간 미영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그런 걸 왜 물으세요? 제가 결혼했다면 민수 오빠한테 말했겠죠. 그리고 아이가 있다면 숨겼겠어요?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안 했다는 거지? 정말 혼자고? 당연히 혼자예요. 어머님,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저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라도 들으셨나요? 저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미영아, 아니, 선이야. 미영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너 김선이 맞지? 룸사롱에서 일했고 결혼 사기도 쳤고 딸도 하나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어머님, 그게 무슨... 누가 그런 말을...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나한테 증거가 다 있어. 네 사진부터 시작해서 전과기로 딸 정보까지 전부 다 확인했어.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이고 있었잖아. 그제서야 선희는 완전히 포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안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딸을 키워야 하는데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서요.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도 진심으로 좋아해요. 진심이라고? 지금까지 이름부터 직업까지 전부 거짓말한 사람이 무슨 진심이야? 우리 민수가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렇게 속이고 있었어? 어머님,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민수 오빠한테만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저도 이제 정말 새 출발하고 싶어요. 기회라고? 너 지금까지 몇 명이나 속여 먹었는데 2억 사기친 것도 알고 있어. 그런데 또 우리 민수까지 똑같이 속이려고 했잖아.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탄로 났다는 걸 알았나 봐요. 어머님 제발요. 저 정말 이번엔 다를 거예요. 민수 오빠를 진짜로 사랑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달라요.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어달라고? 너 같은 사기꾼을 어떻게 믿어? 당장 우리 민수한테 가서 사실대로 다 털어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어머님, 그럼 제 딸은 어떡해요? 저는 그 아이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민수 오빠와 결혼해서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제발 마지막 기회만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그 여자의 모든 말이 거짓말로만 들렸거든요. 네 딸 걱정은 네가 알아서 해. 우리 민수를 속이면서 무슨 평범한 삶을 살겠다고? 너 같은 인간한테 속은 우리 민수가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날 저는 선희를 그대로 보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우리 민수한테 당장 말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을까. 나만 당한 게 아닐 텐데. 저는 그 다음날 아침 백화점 점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어제 말씀해 주신 그 여자 일로 다시 연락드렸어요. 혹시 그 여자가 다른 피해자들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 혼자만 당하고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사모님, 제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그 여자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드신 남자분들일 거라 창피해서 신고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요. 혹시 사모님이 나서서 모아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이 여자를 혼자만 당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럼 혹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사모님,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언니도 그 여자가 룸사롱 그만둔 후에 뭘 했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혼자서 활동했을 거예요.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 같은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그쪽에 연락해 봤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김선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이 피해를 당할 뻔했거든요. 김선이요? 혹시 다른 이름도 쓰나요? 나이나 특징을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선의의 특징과 수법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아, 그 여자 같은 경우가 신고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실명 공개를 원하지 않으셔서 직접 연결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비슷한 수법의 피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례들인가요? 작년에 신고된 건으로는 간호사라고 속이고 1억 원 이상을 가져간 사건이 있었고, 올해 초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8천만 원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합의로 끝났거나 증거 부족으로 기소가 어려웠던 사건들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지금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어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고발하시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저는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영이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가 있어. 내일 시간 내서 집에 좀 와라. 정말 중요한 얘기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미영이가 뭔가 잘못했어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내일 와서 직접 얘기하자. 그리고 민수야, 미영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다음 날 민수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모든 증거 자료를 준비해 놨어요. 선희의 예전 사진부터 친정어머니와 전남편의 증언, 그리고 제가 조사한 모든 내용까지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 설명해 줬어요. 백화점에서 점원이 알려준 것부터 시작해서 룸사롱에서 일했던 것, 진짜 이름이 김선이라는 것, 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과거에도 여러 번 사기를 쳤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민수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미영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분명히 다른 사람과 헷갈린 거라고 했죠. 하지만 선희의 예전 사진들과 구체적인 증언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미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1년 넘게 사귀면서 전혀 몰랐는데. 저는 민수가 너무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결혼한 후에 알았다면 더 큰 피해를 봤을 테니까요. 민수야, 지금 상처받는 건 당연해.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니? 엄마가 그 여자를 그냥 보내줄 수는 없어.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텐데. 저는 그때 민수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선희에게 철저히 복수하겠다고요. 며칠 후 선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무릎 꿇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혹시 시간 내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 만나자. 너도 할 말이 있겠지? 네, 정말 감사해요. 그럼 내일 저녁에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라. 민수도 있을 때 셋이 함께 얘기하자. 선희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오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저녁 선희가 저희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은 정말 볼만했어요. 민수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걸 보고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민수 오빠? 왜 그런 표정으로? 혹시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미영아, 아니, 선희 씨,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선희는 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나 봐요.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주저앉더라고요.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선희는 민수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민수 오빠,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딸이 있긴 하지만 정말 사랑은 진짜예요. 오빠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정말 달라졌어요. 사랑은 진짜라고요? 이름부터 나이, 직업까지 전부 거짓말하고 있으면서요? 1년 넘게 저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랑이 진짜라고요? 오빠, 제발 들어보세요. 제가 딸을 혼자 키우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오빠 같은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다시는 거짓말 안 한다고? 너 지금까지 몇 명이나 그런 식으로 속였는데 우리 민수가 처음이야?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게 없다는 걸 안 모양이었어요. 선희야, 너 우리한테 8천만 원 달라고 했지?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어? 정말 빚을 갚으려고 했을까? 어머님, 그건 정말 빚이 있어서. 거짓말 그만해. 너 그 돈 받아서 딸이랑 어디로 튈 생각이었지? 그리고 우리 민수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 선희는 대답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제가 임신했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정말 오빠 아이를 가졌다면요? 뭐라고?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임신 가능성이 있어요. 오빠, 그래도 저한테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임신이요? 정말이면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이라면 그래도 저는 선희 씨와는 같이 살 수 없어요. 저는 그 순간 선희가 또 다른 거짓말로 우리 민수를 옭아매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너 지금까지 피임약 먹고 있었잖아. 민수한테 아직 결혼 전이라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임신이야?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제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을 줄 몰랐나 봐요. 엄마가 맞아요. 선희 씨 항상 조심한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임신이라니 이것도 거짓말이네요. 아니에요. 정말.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마. 당장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하지만 선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그럼 제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들은 어떻게 해요? 민수 오빠가 사준 옷이랑 가방, 시계 다 돌려드릴까요? 당연히 다 돌려놔야지. 사기꾼이 받을 자격이 어디 있어? 알겠어요. 그럼 제가 다 정리해서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조용히 사라질 테니까 경찰 신고는 하지 말아주세요. 경찰 신고? 그런 건 내 맘이야. 너 같은 사기꾼이 또 다른 사람들 속일 수도 있잖아. 어머님, 제발요. 제가 딸이 있잖아요. 저 경찰서 들어가면 딸은 어떡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선희 씨, 그 딸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딸 얘기하지 마세요. 선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희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 여자를 그냥 보내줄 생각은 없어. 저런 사기꾼이 돌아다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거야. 엄마, 그런데 실제로 저한테 피해를 준 건 없잖아요. 돈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민수야, 그래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 여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할 거야. 엄마가 그 여자한테 함정을 파줄 거야. 그리고 제 예상대로 일주일 후 선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딸이 급성 충수염에 걸려서 수술비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만나자고 했고 다음 날 카페에서 선희를 만났어요. 민수는 떨어진 자리에 앉아서 지켜보고 저는 휴대폰 녹음을 켜놨죠. 선희는 처음에는 딸 수술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제가 계속 추궁하자 말이 앞뒤가 안 맞기 시작했어요. 수술 대기 중이라고 했다가 수술 중이라고 했다가 딸 나이도 헷갈리고요. 선희야, 네 딸은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충수염은 개뿔. 너 또 거짓말해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거잖아. 결국 선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자 완전히 무너져서 사과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민수가 나타나자 더욱 당황하면서 급하게 자리를 뜨려고 했죠. 선희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민수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 일주일 정도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퇴근하는데 회사 앞에서 선이가 기다리고 있었대요. 엄마, 선이가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대?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잘못했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계속 따라오면서 애원하더라고요. 민수야, 이거 심각하네. 내일 또 나타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어. 다행히 그 다음 날부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로 끝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 여자를 그냥 보내줄 생각은 없어. 그 여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일 텐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엄마가 직접 나서서 저 여자 정체를 다 까발릴 거야.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선의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백화점 점원을 통해 룸사롱 운영했던 언니와 직접 만났어요. 사모님, 그 김선희 때문에 직접 오셨다고요? 네, 그 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혹시 그 여자 진짜 이름이나 출신, 가족관계 같은 거 아시는 것 없나요? 아, 그거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여자가 일할 때 신분증 복사본도 받아두었거든요. 그리고 비상연락처로 써낸 친정어머니 연락처도 있어요. 정말요? 그럼 혹시 그것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본명은 김선희가 맞고 나이는 37세예요. 그런데 사모님 아들한테는 35살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친정어머니 연락처인데 부산에 살고 계셔요.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바로 선희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선희 씨 어머님이신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선희 씨와 관련된 일로 연락드렸는데 혹시 통화 가능하실까요? 선희요? 그 애가 무슨 일을 또 벌였나요? 벌써 몇 달째 연락도 없고. 어머니의 반응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선희가 사고를 치는 게 일상인 것처럼 말하시더라고요. 사실 선희 씨가 저희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는데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아이고, 또 결혼 얘기를 했나요? 그 애가 정말... 죄송해요. 혹시 피해 보신 건 없나요? 피해요? 그 애가 원래 그래요.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좋은 말로 꼬신 다음에 아이고, 이런 얘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선희 어머니와 계속 통화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선희가 고등학교를 중퇴한 것, 20살에 결혼했다가 바로 이혼한 것,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것까지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그 애가 간호사라고 했다고요? 아니에요. 고등학교도 못 졸업했는데 무슨 간호사. 그리고 저희 부부가 죽었다고요?
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저는 선희 어머니로부터 더 자세한 정보를 듣기 위해 직접 만나자고 했어요. 다행히 서울 근교에 살고 계셔서 만날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선희 어머니를 만났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 애를 잘못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애가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어머님, 혹시 선희 씨가 예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나요? 몇 번 있었어요. 작년에도 어떤 아저씨가 집까지 찾아오셔서 그때도 결혼한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나 봐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럼 손녀는요? 지은이요? 지금 아동 보호시설에 있어요. 선이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의 아빠도 선이 때문에 많이 고생했어요. 선이 어머니는 저에게 선이 전 남편의 연락처도 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전 남편에게 연락했죠. 김선희 씨 때문에 연락 주신 거죠? 혹시 그 여자가 또 무슨 사고를 쳤나요? 네, 저희 아들과 결혼한다고 해서요. 아이고, 또 그런 짓을. 사모님,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저도 그 여자 때문에 완전히 망했거든요. 전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희가 결혼 후 남편 명의로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다른 남자들과 만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은이도 제 딸이 아니에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선희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만들어 놓고 제 딸인 척 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조사를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학창시절 친구들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선희 어머니가 알려준 몇 명의 지인들과는 연락할 수 있었어요. 선희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 이웃분도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애가 우리 동네에 살 때도 말이 많았어요. 유부남이랑 어울리고 그 부인들이 찾아와서 난리 나고 결국 쫓겨나듯이 이사 갔죠. 저는 이 모든 정보들을 정리했어요. 비록 정식 탐정이 아니라 한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선희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선희가 지금 새로 만나고 있다는 그 50대 사업가의 정보를 알아낸 거였어요. 사모님, 그 선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정보 알아냈어요. 박흥선이란 분인데 건설업체 사장이래요.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미 꽤 깊이 빠진 것 같아요. 선희가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닌다더라고요. 저는 바로 박흥선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흥선 사장님이시죠?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지금 만나고 계신 김선희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김선희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사장님, 혹시 시간 내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그럼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나요? 다음 날
저는 박흥선 사장과 만나서 선의에 대해 모든 자료를 보여줬어요. 사장님, 이게 김선희의 진짜 신상 정보입니다. 나이부터 과거 전과까지 전부 여기 있어요. 뭐라고요? 이게 정말 선인가요? 네. 그리고 이건 선희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사기 행각들의 증언서들입니다. 전 남편도 파산시키고 동네 할머니 돈도 가져가고. 박흥선은 그 자료들을 보더니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저한테는 30살 간호사라고 했는데?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셔서 병원비가 없다고 해서 제가 3천만 원을 줬거든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했어요.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사장님, 그 돈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여자는 그 돈 받자마자 사라질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준 3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장님, 그건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희는 함께 경찰서에 가서 선희를 사기 혐의로 신고했어요. 이번에는 실제 피해 금액도 있고 제가 수집한 자료들도 있어서 경찰에서 바로 수사에 착수했어요. 일주일 후 선희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김선희를 체포했습니다. 박흥선 씨가 준 증거와 사모님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더 나타났어요. 사모님이 조사해 주신 내용 덕분에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달 후 선희의 판결이 났어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그 여자가 계속 사람들을 속였을 텐데. 민수야, 악한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누군가는 나서서 막아야 하는 거야. 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후 박흥선 사장에게서 감사 인사가 왔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도 더 큰 피해를 당했을 뻔했어요. 사장님도 앞으로 조심하세요.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 혹시 사례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선희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감옥에서 5년 동안 지내면서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되었죠. 그리고 출소한 후에도 전과자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앞으로는 함부로 사람들을 속이지 못할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결국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만약 저희 같은 일을 당하신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세요.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